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국토부에서 오늘 1월 3일자 금요일 상황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1월 3일 09시 30분 기준 수습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상황 보고가 마치면 뒤에 우리 잠깐 앞에 놓으시죠. 항공사고조사위원회 항공조사단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님들께서 항공사고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총 133분의 DNA 분석이 완료되어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렸고, 현재 42분의 희생자는 유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또 금일 중에 추가로 20여분의 DNA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오후 2시경부터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께서 희망하시면 인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이 숫자가 자꾸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일 중에 시신 인도와 유류품 등 경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바로 요 뒤에 옆자리에 별도로 경찰 안내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희생자분들의 편수, 그리고 또 개략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를 이용해 주셔서 유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을 미처 반환받지 못한 40분의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금일 10시부터 2층 3번 게이트에서 이동버스를 지원하고, 이게 끝나면 반개 유가족분들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12시 30분경부터 유류품 반환이 시작돼서 140여 분의 반환을 진행 중이고, 그중 102분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유류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수거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품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앞으로 더 내용물을 더욱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도 반환받으시고 직접 확인하신 결과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경찰 데스크에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그 내용물을 더욱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분들에게 기본 돌봄, 가사 아동 지원, 아동 돌봄 등을 1월 6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지원센터 긴급돌봄 서비스 접수처 터미널 1층 1, 2번 게이트 앞에서 금일 09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현재 사고 발생 출석 일수 기준 5일째가 되는 1월 6일까지만 출석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유가족분께서 1월 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인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요청하셔서 출석 인정을 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에서 연가 무슨 이 휴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 일수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의 차량의 인계에 관해서 금일 오후 1시부터 2층 3번 게이트 앞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칠지 하는 것은 별지로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견인해드리고 스페어 키도 제작하는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분을 위한 법률 지원, 보험 처리 안내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관리동 3층에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나눠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에 데스크에 비치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뒤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또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부에서 많은 고생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유가족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넘어야 할 고개가 시신을 제대로 인계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브리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신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인수해 가라는, 지금 몇 구 지금 인수해 갔다. 그리고 뭐 궁금하면 물어봐라. 뭐 그런 식으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시신 인수가 가능하게끔 어떻게 지금 시신 편들, 소위 말해서 시신 조각들이 어떻게 제대로 수습이 돼서 제대로 인계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고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네.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예, 우리 나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수사본부장 나은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가수의 DNA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미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6편의 DNA 결과는 어제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제 오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본체하고 우리 시신편하고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서 어제 8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8분 완료됐고 명단이 곧 통보가 될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또 장례 지도사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후부터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냐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장례식장에서 할 때는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철도 이렇게 사고 나신 분들 경우는 3일까지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원래대로 만드는 일을 한 다음에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이제 신편을 찾은 분이 8분, 그리고 옛날처럼 추가로 이제 DNA가 이제 최종 확정이 돼서 오늘 명단에 오신 분이 또 20분입니다. 22분.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 추가된 어떤 합쳐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구분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작업을 했는데 타청에서 20명까지 저희들이 검시관들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 장소적으로나 또는 작업 방식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10명을 다시 거의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업하는
방식이 그 일일이 아무튼 이제 필요하신 분들 찾아놓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의 저기를 일일이 또 시신편을 다른데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그 모으는데 이게 이제 국가수 작업하는 거 보니까 모으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분 있고 다른 시신랑 있으면은 거기에 꺼낼 때 또 하나 사진 딱 찍고 또 일일이 확인하고 번호 확인하고 사진 찍고 또 여기다 갔다 오면서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있어서 어제 오후 내내 했는데 8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도 되면 좀 노하우가 있고 또 작업 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확보된 DNA가 된 분들 중에서 시신편이 많지 않은 분부터 먼저 작업을 합니다. 시신편이 많으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제일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153명을 저희들이 명단을 거의 여기에 비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 거기에 없으신 분들은 시신편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지금까지 결과로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230 어제까지 6편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추가 현장 감식통에서 발견된 시신편. 그리고 오늘 중요한데 오늘 저기 비행기가 꽁무니 부분을 기중기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상당히 시신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되려면은 오늘 한 번까지 다 되려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정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맞추는데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수가 이제 맞추면은 또 이제 장례 지도사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분당 한 1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0분인가 그래 돼 있는데 20분들이 또 투입할 저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상황을 우리 나부장님께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몇 분의 DNA가 통보가 왔습니다. 확인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이 검시의들이 자기들이 확인서를 찍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DNA가 나와야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없이는 법의학적으로 자기들이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아무리 대형 사고이긴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무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 오늘 몇 번의 DNA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의학적으로 이제 내어드릴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은 됐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상황이 아직도 편도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은 유족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유족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100%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막 그냥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잡아놓을 수도 없고 일률적으로 다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수습해 드리는 게 목표인데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매일 아침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래 처음에 편이 606개를 저희가 DNA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200여 개가 더 발견이 됐고 오늘도 아까 들어 올리면 또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다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이제 웬만하면 또 그것까지 다 안 기다리고 보실 수도 있고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서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면 수색을 해서 뭐 마지막 한 편까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작업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편을 찾아서 많이 수습해 드리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판단할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이제 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늘 몇 분이 도착했습니다. 찾아 한번 보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편 작업이 206편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고 이제 그것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또 최소한의 또 이 예의는 갖춰서 이 맞춰 가지고 또 내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장까지 하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테인데 어쨌든 그런 그 시신의 상황이라든지 편수 같은 정보는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직접 또 가서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이 편에 대한 DNA 확인과 수습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자 다음에 우리 이 상호조사위원회 아까 질문 계신다고 그랬는데 질문하십시오. 예. 네,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족을 3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마다 몇 분이 오시고 몇 분이 되고 몇 분을 인도하고 하지만은 명단이 곧 공개된다. 명단을 보시고 판단하시라. 하지만 저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와서 보시고 와서 확인하십시오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족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언제 명단이 뜰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가족들 연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연번대로 그러면은 어느 장소를 지정하셔서 불러가지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DNA 결과가 오고 그러면은 자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지 명단이 왔으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실은, 좀 공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정보들 지금 저기에 공무원분들, 제주항공 관계자분들 저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로지 물어볼 수 있는 데는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침 브리핑밖에 없습니다. 예. 그 경찰 데스크를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부터 설치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도 저희도 이 시신의 상황이라든지 편수도 어제 이제 다 그나마 606개에 대해서 편수가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 손이 딸리기도 했지만 찾아가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뭐 저 마음속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도 뭐 그 시신이 어떤 상황인지 또 뭐 몇 개의 편이나 뭐 더 있을지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와 있는 편에 DNA가 와야 어느 분의 편이 몇 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까지는 말씀드린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분은 고인 이분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몇 편이나 지금 발견이 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부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내 데스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질문. 네, 지금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아버지 민증하고 여권하고 요거를 신원 확인할 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받았을 때는 여행 계획표에 택이 이제 이름 있는 택 요거 하나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하고 있는 유류품은 사고 시에 퍼져 있던 그런 물품들 중에 수거된 것 중에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또 한 측은 수사에 필요한 유류품은 따로 보관이 돼 있고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유류품은 지금 소유자가 확인된 것 중에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희생자가 발견될 당시에 같이 발견된 유류품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어느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보관된 유류품은 언제 우리 시기가 됐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수사에 관련된 유류품의 종류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당분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시신 그리고 사체 및 그 희생자분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희생자분들의 시신과 사체를 먼저 유가족들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단계에서 그 사체, 그다음에 신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그 차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는 저희들이 그 물품을 유가족분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품 보관소로 이동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그 물품의 그 상태에서 소유자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이제 유가족분들의 그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때 확인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권, 그다음에 신분증, 그리고 그 캐리어에 그 부착된 그 이름 같은 것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그 유가족분들에게 반환했던 그 물품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소유자 즉 신원이 확인된 물품을 어제부터 반환 절차를 개시한 거고요. 어제 진행한 결과 신원 확인된 물품의 3분의 2 정도는 어제 그 반환 절차가 된 상태고 오늘도 장관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이어서 계속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에 추가적인 우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대상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온전한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화재를 통해서 파손이 되었고 또 이 소화 단계에서도 또 파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그 작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현장에서 많은 물품을 수거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유가족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그 반환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분 지금 우리 저희들이 수사에 필요한 유류품은 휴대폰, 태블릿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수량 파악한 게 107대입니다. 107대. 그분들 일일이 이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포렌식해서 사고 당시에 하루 동안에 그 메시지나 영상을 저희들이 추출해도 되느냐 동의를 얻고 이제 포렌식을 할 겁니다. 그때 포렌식 할 때 유가족분들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동의해 주시고 참가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여쭙는데, 그러니까 희생자와 같이 나온 유품은 그러면 지금 아무튼 민증과 여권은 지금 말씀하셨던 수사에 관련된 건 지금 아니죠. 그러면 지금
어제 저희가 받았어야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유가족분께 전달됐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할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수거된 모든 물품은 신원 확인된 대상 물품으로 관리해서 어제부터 반환이 진행되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원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 저희 현재 상태의 모든 물품은 반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분은 여권하고 이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달을 못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달 과정을 한번 확인하고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그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문의 드렸는데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신원 확인을 할 때 제가 그러니까 그 신원 확인하실 때 그 여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못 알아보는데 민증, 여권이 함께 나왔다. 그 말은 두 개가 식별이 됐고 맞으니 신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가니까 없더라 그 이야기신 거죠?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브리핑 끝나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혹시 비방하는 또 유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비방하는 그 인터넷의 댓글, 악성 무슨 댓글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경찰에서 총 70건에 대해서 입건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6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몹쓸 짓을 하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엄벌을 할 예정으로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여 개인적으로 그런 이 사례가 있으시면 경찰 데스크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형법에 의해서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버 그 댓글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전에는 전남청 사이버 수사대가 전원 동원돼서 그 27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본청 지시로 본청에 그 본청 사이버에서도 직접 그 모니터링하고 수사도 하고 전국 모든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의 전담팀이 지정이 돼서 그 SNS 뭐 유튜브 이런 거 사전 모니터링 철저히 하고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신원을 확인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저희들 지침을 정하고 강력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신가요? 시신의 일부를 기다리고 있는 기획입니다.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현장의 시신 수습은 거의 끝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꼬리 부분을 들어서 또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꼬리 부분만 들어서 하면 현장 수습은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건지 되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어떤 뭐 본체를 들어서 또 다른 일정이 있는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소방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경찰에서 하십니까? 꼬리만 되면은 거의 99%는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네, 저 뒤에 먼저 젊은 분부터 하시죠. 예, 이게 그 중복된 주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당초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오늘까지 그 DNA 결과가 모두 다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20여 분의 추가 DNA 결과가 나오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오늘 받기 힘든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단순히 신원 확인이 늦어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온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그 사실 본체에 대한 DNA,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상태의 작업은 아마 오늘 중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편에 대해서 이 편이 어느 분 편인지 하는 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추가로 또 발견이 됐고 오늘도 꼬리를 뜨면 또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도 지나면 본체에 대한 그 DNA 확인 작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오늘까지 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분. 먼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신을 인도 후 장례가 끝나고 날 후에 시신 편이 발견됐을 때는 또 인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미리 찾아가신 분들 중에 이제 편이 발견되면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언제 할지는 유족 대표단과 상의를 하겠지만 합동 위령제 같은 것을 할 테입니다. 그때 같이 장사를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합동 위령제 할 때 합동 장사로 처리를 할 건지 하는 거고, 합동 위령제는 반드시 할 터인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또 유족 대표단하고 차분하게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고조사위원회 관계관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고조사가 뭐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 분 더 계신가요? 예. 그 사고기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착착 너무 다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품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드러냈을 경우에 겨우 몇 개월도 걸릴 수 있을 건데, 그 유품을 다 해가지고 그때는 뭐 DNA도 없고 한데 그 어디다 전시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뭐 어느 정도 뭐가 나왔다고 통보를 해주실 겁니까? 저 현장이 언제까지 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사고조사도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사건 현장이 보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까지 저대로 유지가 될지는 지금 현재에서 모르나 사고조사 작업 중이나 또 다른 작업 중에 시신 편이나 유품이 발견이 되면 예를 갖춰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유품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다 가족들한테 인계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신원이 거의 확인이 안 된 그 유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원이 확인 안 된 유품들은 경찰에서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반환되는 것은 신원이 확인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있고요. 그 물품 중에 상당수가 신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물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화물 그 저장고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대표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절차를 협의한 후에 안내 조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가족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다. 있는데요. 그 제가 아는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책임자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품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저게 우리 가족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우리 가족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 나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공시를 하고 그런 분들 민원을 접수를 해서 따로따로 만나서 어느 분께 더 맞는지 판단해서 드리는 그런 통상적인 경찰청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을 5명을 잃어가지고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는 것은 너무 작고 이렇기 때문에 꼭 좀 많이 찾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부대 설명하면요. 그 우리 로스트 112로 경찰청에 그 유류물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저희들이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 등록은 했는데 유가족 대포분과 그 공개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워낙 그 물품의 훼손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정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하는 그 모든 그 단계별로 유가족 대포분과 신중히 논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이나 PC를 갖다가 포렌식 한다고 그 연락을 한다 그랬잖아요, 유가족들한테. 나부장. 그러면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온 거는 그런 게 안 나온 건가요? 네, 저희들이 아직 저희 정리가 안 돼서 오늘부터 바로 통보가 될 겁니다. 근데 포렌식에 동의하는 게 아마 저희들한테도 좋고 그 암호가 걸렸을 경우에 이제 포렌식 하면은 이제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기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방 통보가 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연락이 다 채워진 게 아니고 이제 연락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그 며칠 전에 시신 마지막 확인하러 갔던 저희 엄마 딸인데요. 가족 3명이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날 시신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그 작성 뭐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가족인지 확인을 하고, 근데 그때 보면 체크란이 2개가 있었어요. 위에는 편수를 나중에 DNA 확인해서 나왔을 때 가족에게 인계를 할 것인지, 저희가 인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밑에는 다 같이 위령제로 할 것인지에 그 부분에 체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신을 보러 바로 옆에가 시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만 시간을 달라. 심장이 떨려서 바로 체크가 힘드니까 그러면 시신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거를 체크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 체크한 부분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희는 가족에게 인도를 해달라고 그 부분에 체크를 했거든요. 유령제 밑에 그 체크가 아니고. 근데 아까는 그때 가서 다시 아닌가 그거를 체크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다 편에 대한 DNA 확인 작업이 다 끝나면 신청하신 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그 단계까지 안 가 있다고 생각하시.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만큼 팍팍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궁금하시면 또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어저께 유류품을 인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파손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훼손 상태가 심해가지고 저희는 거기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이미 회수 받은 휴대폰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조사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내일은 아마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관계관이 나오셔가지고 방금 질문하신 사항 같은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 휴대폰도 제조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아마 와서 기술적 지원을 해주신다는 내용을 오늘 정부 대책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같은 SNS 정보 처리라든지 등등 이런 정보통신부 휴대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브리핑 시간에 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06편에 대해서요. 저희들은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원 상태인지 아니면 연소가 돼서 뼈만 남아 있는지 그 또 보관 상태는 어떤 건지 아니면 그 작업을 생략하고 뭐 2개, 1개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작업을 생략하고 전달해 주면 어떠신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수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못 드신 것 같습니다. 편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편의 내용이 뭐고 상태가 뭔지까지를 일일이 또 다 확인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멈추고 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작업을 생략하고 뭐 2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인데 그냥 2개 작업 생략하고 맞으면 그냥 전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한번 저희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그 편수가 적으신 분들부터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분들 내 것부터 빨리 찾아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봉합 안 하고 그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바로 인도해 드립니다. 근데 찾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DNA가 다 오고 일부라도 이제 오고 찾는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편수가 이제 2개밖에 안 된다면 아마 작업 순서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순서를 내 것 먼저 해달라, 내 것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편수가 적은 분들부터 작업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항들이 많아지니까 다 같이 앉아서 질문 듣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고조사위원회 관계관이 오셔가지고 사고조사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사고에 관련해서 사고조사의 총 책임을 맡은 조사단장이고요. 왼쪽에는 우리 부단장님으로서 운항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측의 부단장님으로서 정비 관련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조사관들이 전 조사관들이 이 사고에 관련해서 조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무한 사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제주항공 무한공항 사고조사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조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독립조직으로 유족과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사고조사를 하겠습니다. 사고조사는 국제 기준과 국내 법령에 따라 총 1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재는 4단계인 사고조사의 기본이 되는 관련 정보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사고기 잔해 및 데이터 분석, 시험, 보고서 초안 작성, 공청회, 관련 국가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후 국제 협약에 따라 사고 기종, 설계, 제작 국가인 미 사고 조사 당국에 통보하였으며 24년 12월 31일부터 한미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잔해 확인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 그룹을 구성하여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제사 인터뷰, 사고 현장 드론 촬영,
등을 완료하였으며 수거한 음성 기록 장치는 자료를 인출하여 녹취록 작성 중에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하여 미 사고 조사 당국과 합동 분석을 위해 다음 주 조사관 2명이 미국으로 출발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사, 분석, 시험 결과를 토대로 사고 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항공 사고인 만큼 최우선으로 조사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족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저희 위원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십니까? 아니요, 유가족인데 이제 그 시신 수습이 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신 수습이 끝나면 이제 남은 거는 항공 조사인데 블랙박스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가족이 그 사고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그 블랙박스 내용을 유가족한테 따로 공개가 가능한지 한국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CVR, FDR 두 종류가 있는데 CVR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실 내 음성 기록 장치이고 FDR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에 관련돼 있는 비행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에는 비행에 관련돼 있는 항공기의 이상 여부 등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음성 기록 장치는 조종실 내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성 기록 장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고요. FDR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저의 최종 보고서에 중요한 부분은 다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저는 이 뉴스로만 보니까 저는 무슨 이제 담벼락에 부딪히는 줄 알고 근데 가봤더니 이제 뭐 콘크리트 둔덕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기장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이제 저는 뉴스를 보고 뭐 착륙 허가를 냈고 57분에 뭐 조류 이동주의 그리고 메이데이 이런 거를 콘크리트 둔덕을 무안공항에서 조종사분들 기장분들께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다 뭐 이런 거를 안내를 했는지 모르고 기장님이 거길 가신 건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단계는 이제 초기 아까 말씀드린 현장 조사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는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항공기가 사고가 발생된 중요한 위치, 그다음에 부품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조사할 계획이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차례를 지르러 현장에 갔었는데요. 꼬리만 있었고 몸통은 완전히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최종 소방 물을 화재를 제압을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분해를 한 거인 건가요? 현재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보셨던 장면은 따로 저희가 분해를 하거나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현장 사고 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잔해
이외에 우리 구조를 위해서 항공기 위치를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항공기 잔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추락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으면 되는 예, 그렇게 건가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조사 계획서 있잖아요. 순서대로 12단계. 그거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비치할 거라고. 저도 항공기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정보 저희가 알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에서 멈춘 화면밖에 못 봤고 솔직히 전 세계의 그 화면에서는 그 장면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앞으로 공개에 대한 정보, 저희가 정보 정말 알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사고 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빨리 나오고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유가족님들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하나의 물건의 이슈를 가지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을 짓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합적인 FDR 또는 CVR, 그다음에 기타 모든 목격자 진술, CCTV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해서 최종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추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 질문하신 그런 자료 공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 1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단계가 최초 초동부터 최종 보고서 심의까지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여기에 부착을 여기 앞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볼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예. 그 부분은 일정한 시점에 사고 조사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령제 같은 걸 지내기 위해서 현장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 브리핑 하실 때 항공기 꼬리 날개에 관련돼 있는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꼬리 날개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저희가 꼬리 날개뿐만 아니고 잔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해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은 그 꼬리 날개 위에도 모든 기체는 다른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품에 관련돼 있는 사고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의 그 사무실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한번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앞으로 조사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과는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사위에서 어떤 과실적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 관련된 제작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과연 앞으로 이 조사위가 제작사까지 어떤 원인 원인 자체가 분석이 돼서 이게 잘못이다 하고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제작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하면은 그 제작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실히 지적해서 잘못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고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 사고조사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항목에 안전공고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전공고라고 하는 거는 제작사든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조사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든 보행이든 어쨌든 모든 단체든 기관이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고 또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받냐 안 받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게끔 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범위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그 중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일 이 기체 결함이 있다 그러면 기체 쪽으로 있다고 뭐 판단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저희 최종 보고서에 나가서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장관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하신 것처럼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할 수가 있어요. 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지고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 조사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대내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조사 과정이 무슨 이 오류가 있었다거나 또 조사원의 구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 조사위의 조사가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저희 국토부 산하로 편제돼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말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사가 미국 또 이 외국계하고 같이 그죠? 예,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제작사, 보험사 다 외국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사가 그렇게 절차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신뢰받는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않고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날부터 좀 갖춰가지고 하는데 그건데 우리가 사고 조사든 뭐든 우리가 해결할 사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족들하고 피해자들이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제가 빨리 마무리 짓고 이사로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항공사를 통하고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 일사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사고를 조사를 그런 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맨투맨 다 이게 다 노출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들 제식 감싸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자꾸 노출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606회라고 나머지 휴가한다고 해서 맞춰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마무리 될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일주일이 더 있지, 2주일이 더 있지, 온전한 상태로 귀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확정적인 답이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특히나 가짜낼 수도 많은데 우리가 얼른 빨리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가는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니 어쩌니 그런 유언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려니까 당신들이 알면 마무리 짓잖아 항공사까지 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상으로 가세요. 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지. 책임져도 못 주는 당신들 고생하지는 않은데 항공사가 나와서 답도 안 주고 해도 길게 가면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다 돌아버려. 빨리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해야지. 예?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충분히 저 느끼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하루빨리 다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고 조사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계속 1년 넘게 말씀드리듯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예. 그런 게 사고 조사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그 조사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화재팀이나 응급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었으면 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매뉴얼로는 당연히 비상착륙하게 되면 응급구조팀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팀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간제탑에서 그걸 인지하고 먼저 출동시켜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그 골든타임 10분이라도 빨리 도착했으면 희생자가 단 한 분이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맞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출동차 응급 대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최종 보고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3일자 사고 수습에 관한 브리핑과 사고 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도 빨리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족 대표단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어제까지의 지금 합의 내용이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분향소에 소문을 일반인들이 한 10,000분이 넘게 왔다 가셨어요. 참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제주항공하고 실은 장례비를 제외한 납골당 부분과 제주항공에서 우리 유족들한테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금액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탑승자 한 분당 제가 3,0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쉽게 말해서 납골당비로 직접 직계 가족에게 입금이 될 건데 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시작을 하기도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경비나 돈은 직계가 1번이고 상속자가 1번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반계가 오셔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난 걸 어제 불미스러운 모습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저희 대표단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유족들의 생활고에 도움이 되고자 제주항공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이에요. 아직 슬픔이 잠재워질 시간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장례도 안 끝났습니다. 장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들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장례비나 이런 게 지금 저희들한테 무수히 문의가 와서 이것도 서둘러서 이걸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저희 대표단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표단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시게요. 언제든지 오셔요. 저희 대표단 지금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에 제가 정중한 사과를 받고 또 제주항공 측에서 나름 성의를 표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항공 담당자한테 잠깐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장 이정석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를 대표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가족지원팀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유족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뭐 정보의 한계도 있고 제가 이제 듣는 거는 항상 유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요. 유족분들이 뭐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정이나 상황만 좀 알셔도 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서서 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한이 있고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어떤 사고 조사위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유족분께서 또 질문 주셨지만 되게 그 금전적인 부분 되게 좀 민감하고 되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부 당국과 유족 대표분과 협의를 하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나설 수 있는데 뭐 나서고 있지 않다, 뒤에 있다, 이거는 아닌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고조사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본사에서도 관계기관에서 그 다수의 이제 조사단이 나와서 저희가 본사에서도 조사를 여러 가지 종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사실대로 숨김없이 다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이런 어떤 뭐 보상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먼저 여기 가족들이 좀 추스리고 또 시신도 수습되고 유품도 또 빨리 회수하고 이게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송구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또 장례가 진행되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또 필요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좀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장례 절차나 조사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그 보상 절차 부분들은 보험사나 유족분들과 그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미루는 모습 이런 거는 절대 보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뭐 모든 항공사가 마찬가지고요. 그 항공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회사의 어떤 재무 능력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게 돼 있고요. 승객 및 제3자 배상 보험까지도 그 저희 국내에 있는 그 보험사들도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그 항공보험이라는 게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 보험사 국내 보험사가 감당을 못하고 대부분 99%가 해외 보험사가 그거를 이제 그 보험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법적 절차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금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보험사에서 나와서 창구를 좀 개설하고 유족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그 내용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족분들이 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도 그 유족분들과 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되는 대로 그 상의하고 논의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고조사 정부 기관과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들 뻔히 자기들 언론만 이야기하지 뭐 여기가 답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고 나면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뭐 보상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지금 블랙박스 하나 갖다 돌아오는데도 6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앞으로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멉니다. 모르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다 돌아가신 뭐 시신을 모시면서 다 돌아가셨다가 대표자 한 번 더 제발 좀 와주시라. 저희들도 하기 싫어요. 안 오시면 저희들도 그만두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대표자들 한 분들 꼭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1층에다 차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우리가 상주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대응하고 또 보험회사하고의 또 재판 관련 또 변호사들의 또 관련 할 일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은
아직은 저희들이 말을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은 우선 시신 수급하고 먼저 고인을 보내드린 것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여기 제주항공 사건 애도 기간이 1월 4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거든요. 내일까지인데 저희 대표단의 어제 장관님이나 대행께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욕심이죠. 이 국가의 슬픔을 더 안 그래도 지금 시국인 만큼 저 난리를 쳐놓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얼마나 연말이 힘듭니까 지금. 그런데다가 전국적인 애도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염치가 없어서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물론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분향소를 좀 축소시키더라도 시도청이나 한 일부분에 이것을 최소한 49일 정도는 유지해달라. 그것을 건의를 했고요. 강주 전라도는 지금 현 상태에서 49일 동안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걸로 도지사님과 또 강주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밑에 분향소도 49일 동안은 그대로 여기 저 자리를 유지했다가 그래도 여기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저 분향소 위치를 적정한 곳에 좀 옮기고 저희 사무실도 지금 옮기고 해서 우리가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합동 장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합동 장례 날짜를 저희들이 한번 대표단에서 이제 생각해보고 잡아보니까 이제 저희 대표단 생각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고 난 날부터 49일로 보니까 2월 15일 마치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고 한 분이라도 더 유족들이 더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날 공항공사에도 이야기해서 모든 분들이 다 사고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했으면 하는데 좀 유족 여러분들이 날짜가 좋은 날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밴드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의견을 한번 취합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정보통신부에다가 저희들이 뭘 건의했냐면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만 있어. 그럼 어머니 아버님의 그 지인분들이나 그분들한테 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제발 카톡을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이 유족들이 한해서 카톡을 비번이나 그런 것을 오픈해달라. 유족이 확인되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카톡을 포렌식해서 그 명단을 거기에 들어있는 명단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건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괜히 일일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단에 오셔가지고 접수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건의하고 문의해서 이게 되도록 가능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뭐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이게 참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형사건에 관련된 것이라서 그러나 지금 이 부분만큼은 정부도 필요하고 왜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게 어제 저녁에 회의한 중에 일반 지금 우리 유족분들의 생활고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생활고가 힘드니까 지금 성금이 예부에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성금이 일부 지금 성금을 걷어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전체 국가적으로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성금이 공식적으로 된 날짜가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31일까지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좀 당겨서 각 가정에 일단 각 탑승자당 300만 원씩이라도 1월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알아주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어르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은 그러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합시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가족당 그 탑승자 명단 가족 대표를 저희들이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소랑 그 연락처를. 아니요, 지자체장님들이 예, 맞습니다. 그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많은 지자체장님들이 다 오셨고 그 국회의원님들도 거의 다 왔다 가셨고 참 물심양면으로 정부에서도 권한 대행님께서도 벌써 2번인가 3번인가 왔다 가셨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지금 저희 우리 제주항공 이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당 차원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와서 지금 다 협조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좀 더 성금이나 지급되는 방법들이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며칠 안 돼서 현실감이 못 느껴져서 그러지 그런 준비들은 지금 대표단들하고 정당하고 정부하고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늘 내일이면 시신이 편이 제가 보기에는 한 일요일까지 되면 편이 1차 편이 거의 다 봉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도 맞아요. 내 편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봉합을 떠나서 그냥 안에 넣어줘. 나 그냥 가서 장사 치를 테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여기다가 다 빛이 돼 있어요. 편의 개수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오픈할 수가 없어요. 개인 미팅을 해서 경찰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안타깝지만 미리 나갈란다. 지금 현재 44분인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생계 때문에 모든 사정 때문에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차 편이라도 우리는 기다려보고 다 해보고 2차 편이 또 있어요. 2차 편은 너무 오래되니까 빛이 묻어서 이거는 그럼 우리가 합동 장례로 치르자 해서 보관했다가 제가 유령제 칠 때 그때 합동 장례로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대표단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표단 생각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방금 들어온 건데 지금 현재 신원이 확보된 핸드폰이 24대가 있답니다. 24대가 지금 명단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밴드에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신 수습하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금전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성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재난 1호금이 됐든 그것을 정부에서 조속히 빨리 받아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안이 1번이 상속자입니다. 2번이 직계예요. 3번이 반계입니다. 물론 그거 지급할 때 정부에서도 많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냥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돈 문제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한 그 가정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도 그래서 많은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선 지급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서 가정 지금 이 슬픔도 가기 전에 돈 갖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대표단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나도 내 새끼 내 동생 죽었는데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못 보여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보러 박 대표가 동생 장례 치르러 갔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이 와야 내가 가요. 저도 이 자리 서기 싫어요. 나도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이지. 예, 정당 관계자분들 오시고 그분들하고 미팅해지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들이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저도 악수고 싶고 때려 부셔보고 싶죠. 근데 감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참으면은 편들이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을까. 하루라도 좀 빨리 하라고 제도 수없이 회의할 때마다 조집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안할 정도로 제가 조져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시신 수습에 한 몸이 돼서 우선 장례부터 잘 치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환은 아마 국토부나 정부에서나 각계에서도 갈 것이고 제주항공이고 저희 대표단 이름으로도 화환은 다 가게끔 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오전 브리핑은 마무리. 예,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전체 다. 자, 못 가신 분은 유령제 때 오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가 지금 그때도요. 우리가 4시간 동안 700분이 가서 절을 드릴 때도 저희들이 그것도 정말 어렵게 관철시킨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협조를 많이 해줘서 악을 쓴 것을 통과시켰지만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영제 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위에서 나와서 일일이 하나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방해를 해야 돼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국계랑 우리나라 전문가랑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만 좀 용해주고 우리가 일영제 날짜를 한번 제가 아까 통제했는데 49일이 마치 토요일이더라고. 2월 15일 날. 그 부분을 밴드에다가 각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표현해 주시고 좀 밴드를 좀 더 활성화해 주세요. 너무 참여하신 분들이 작아.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밴드에 참여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잠시만요. 빨리 다 가시기 전에 그 휴대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휴대폰 수거한 게 총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애플워치 총 수거한 게 107대인데 107대에서 전화번호 확인된 게 48개. 그다음에 소유자 확인된 게 24대거든요. 자, 이거 24대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밴드에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밴드에다 공지를 하시면은 내가 나는 포함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확인되신 분들은 어제 물품 찾은 방법과 똑같이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가지고 직계가족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